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한자 교육 진행의 교재를 활용해서 준호급 한자 완전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과고요. 언어의 세계 한자 다 풀이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한자의 자원을 잘 이해하시면 한자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 국자가 나오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 나라를 이렇게 크게 테두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큰 네모를 쓰고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죠. 나쁜 사람 오면. 그래서 이렇게 창과 모양을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에 창과 모양이 우리 한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쳐들어오면 이런 창 무기를 사용해서 나라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테두리를 국경선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국가라고 한다든지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한자예요. 테두리 잘 기억하시고 가운데에 무기를 기억하시는데 입구하고 한일은 사람 한 명이라도 정말 허투루 보지 않고 국민 한 명 한 명 다 지켜준다. 이렇게 한 명이라도 무조건 지킨다. 이렇게 외우시면 한일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기록할 기를 보시면 뒤에 몸기를 쓰시는데요. 몸기가 발음을 하고 앞에 있는 부분이 말씀원이 되겠습니다. 말을 했는데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몸기, 나에게 필요한 말이다. 그러면 얼른 기록을 한다는 뜻으로 기록할 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하다라는 뜻의 기사, 일을 기록하다, 날마다 기록하다 하면 일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답 답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대나무 죽자가 위로 가면 아래를 좀 짧게 씁니다. 대나무 죽자고요. 옛날에는 종이 대용으로 죽간이라는 걸 씁니다. 대나무를 쪼개면 이렇게 두 조각이 나오겠죠? 이 대나무 안쪽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잘 다듬어서 여기다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 하나하나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이걸로 부족하면 다시 묶어서 다시 대쪽을 연결합니다. 계속 연결하면 이게 바로 최초의 종이 대용으로 썼던 우리가 문서를 쓰는 자료로 쓰는 종이같이 썼던 죽간인데요.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다니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합하라 대죽간을 뭉쳐서 다니게 되면 옛날에 대나무 편지 쓰려고 이렇게 뭉쳐 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쓸 수 있는 공간 종이가 됩니다. 대답을 해서 줬다. 죽간을 합해서 종이 만들어서 대답해 줬다. 그래서 정답, 대답, 오답, 동문서답 여러 가지 대답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다만 여기 잘 보시면 합자가 답자로 변한 것처럼 해서 음을 외우시는 거예요. 대신할 때를 보시면 여기 사람인에다가 말뚝이라고 하는 주사리기라고도 해서 화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살 중에서도 이렇게 끈이 매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화살이 있으면 화살촉이 있으면 아래에 이렇게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화살을 그렸다고 합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무기라고 보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무기가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말뚝 모양 같아서 말뚝이기라고 한다고도 하는데요. 주살익 화살 모양이다. 줄 달린 화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많으니까 이렇게 사람 대신해서 싸우는 무기다. 대신할 때 대신 어떤 몸 대신 이러면 나를 대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죠. 연대다 그러면 시대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할 때는 세대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지금 10대야. 나는 지금 50대야. 아유, 나는 70대야. 이런 식으로, 나는 20대야. 세대를 표현할 때도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세대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세대대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신할 때도 있고 세대대도 있다. 쓸 때 이 필순이 오른쪽에 오는 점은 마지막에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쓰시고 한의를 쓰고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겁니다. 나라국자도 똑같습니다. 나라국자도 여기서 한번 잠깐 보시면 큰 네모를 다 채우지 않고 여기에서 다 이 네모 한 사람 굵기 쓰고 그 다음 창과를 다 쓴 다음에 점까지 마지막에 찍어주고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국의 필순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끝말자는 나무목하고 관계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나무 끝부분, 윗부분이 다 자랐어요. 그래서 위에를 길게 그리면 돼요. 나무 다 자랐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럼 나무가
나무목이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아직 안 자라면 어떻게 해요? 짧게 그리면 돼요. 아이고 아직 덜 자랐네 해서 아직미가 되는 거고, 다 자라면 끝말이 되는 거여서 끝날이니까 말일이라든지 월말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거죠. 물을 문자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문문자에다가 문자 쓰시고, 우리가 뭔가 모르는 걸 물어볼 때 신체 입을 사용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큰 대문이 있는 집은 부잣집이에요. 옛날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문이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 산다든지, 살아도 그냥 뭐 쌀이면 풀 같은 거 이렇게 엮어서 담을 만들면 그게 내 집인데, 진짜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담도 쌓고 문도 엄청 화려한 거죠. 문이 2개 있다는 걸 그린 거랍니다. 부잣집을 상징해요. 앞에다가 이글을 써서 부잣집에는 노비들도 많았을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문 앞에서 항상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른다든지,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문을 쉽게 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입으로 물어봅니다. 계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뭘 물어본다 라고 하시면 되고, 문안 편안하십니까? 안부를 묻는 거고, 문병 병 좀 어떠십니까? 물어보러 가는 겁니다. 문병 가는 거. 묻는다는 입구입니다. 근본본을 보시면 아까 나무에 끝났다 해서 끝까지를 했다면, 이 부분은 나무의 뿌리 부분을 강조하면 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썩으면 금방 죽겠죠. 그래서 나무 뿌리를 그려서, 원래 얘는 뿌리 본자인데 근본, 처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뜻으로 쓰면서 근본, 나무의 뿌리,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 본래,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 이런 식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쓸 때 근본본을 댑니다. 보통 성씨들부터 본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죠. 저 같은 경우는 강경이니까 이름이 강씨고 무슨 파며 본이 어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원지를 찾는 거겠죠. 안 입을 자는 새가요, 하늘로 날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 라고 해서 안 왔다, 부정,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걸 하늘로 보고요, 새 날개, 새 이렇게 꽁지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날아간 새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부터 이렇게 하늘 쓰시고 예 쓰고 그 다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니다 라는 뜻인데 부발음일 때가 있습니다. 부발음일 때 딱 2번이 있는데요. 이 안 입을 자 뒤에 디귿과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게 되면 부로 합니다. 이 경우만 부고 모두 불입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썼는데요. 불행이라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데 희응이 왔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냥 불로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지읒이 왔어요? 그럼 지읒이 왔으면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로 읽어서 부정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 리을 발음이 뒤에 있는 어떤 발음이 오냐에 따라서 발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리을을 빼버리고 하자라는 규칙 때문에 안 입을 자에는 발음이 불과 부를 동시에 존재하는데 뒤에 디귿지읒 올 때만 부로 한다. 이 규칙을 잘해서 도금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많이 틀리거든요. 부정이나 부족 같은 거 불족이라고 써서 막 틀려요. 조심하십시오. 나눌 분을 볼게요. 위에 있는 한자 분명히 8팔자인데 제가 나누다라고 표현했죠. 8팔이라는 자체는 손가락 4개, 이게 손가락 4개, 손가락 4개, 또 이렇게 손가락 4개를 한자로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눴다라고 해서 4개 4개라는 뜻을 가져요. 나누어 가지다. 8개를 나눠 가져다. 4개 4개씩. 나눌 때 필요할 때 도구 칼이 있으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칼로 나눈다라고 쓰고, 숫자를 나누면 분수, 나눠 가지면 분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아, 8팔은 나누다 뜻이 있다. 일사자는 손에다가 뭔가를 들고, 이렇게 손에다 뭔가 들고 일을 하는 모습이라고 그림을 좀 찾아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좀 찾아왔어요. 물건을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자 모양에서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생긴 모양은 다 손을 뜻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갈고리 뭔가 물건 모양을 그림으로 그린 거겠죠. 쓰는 필순이 특이한데 위에서 아래로 꿰뚫는 건 마지막에 쓰는데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손에다가 물건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 이렇게 내리면 들고 있는 갈고리 모양이 되겠습니다. 사건, 사실, 일할다는 말, 어떤
중요한 일을 사건이라고 하고, 사실이란 말 할 때 실자가 열매실인데 사실실, 진짜, 진실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정말 있었던 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말씀어를 보시는데요. 앞에다가 말씀어를 쓰시고 뒤에다가 우리나라 나의 말이라고 해서 나오라는 한자를 씁니다. 우리가 말씀어하고 말씀어를 많이 구분을 이렇게 도금을 혼동할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나의 의견을 말하면 말씀언, 그래도 말씀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내 말이면 말씀어, 어떤 사람 윗사람의 말이면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나오라는 한자가 발음을 발음으로 도와준 걸로 보는 겁니다. 오 발음만 옆으로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받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언과 나오, 나의 말씀, 나의 의견을 말한다 해서 말하다, 말씀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국어라고 하고요. 언어는 이렇게 윗사람 말, 내 말 써서 이렇게 언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슬리는 그림이 정말 좋았어요. 위에 있는 한자가 왼손인데 어떻게 왼손이냐. 자, 손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거 왼손이고요. 오른손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손은 왼손입니다. 왼손.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래뜨로 늘어져 있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한일이 되면 되잖아요. 아랫부분에 오는 한자는 분명히 다롤처럼 보이지만, 다롤이 고기육자의 변형자로 보입니다. 우리 육다롤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위치가 왼쪽과 아래쪽에 왔을 때 고기육자로 보니까 여기서 아래쪽으로 왔다고 치고 고기입니다. 자, 내가 손으로 덥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내 손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래서 있다예요,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진짜 내 손에 고기 있다. 옛날에는 고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귀하고 비싼 겁니다. 내 손아귀에 들어와야 진짜 고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 소유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있다, 없다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바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이슬리는 손에 고기 갖고 있다, 이렇게 있다로 외우세요. 글자자는 위에 집 모양이고요. 아래는 아들자인데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잘 나와서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글자 자자는 집에 있는 자녀들을 글을 가르친다 해서 글자자인데요. 이 아들자의 반대말이 여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자는 쓰지 않고 아들자만 썼죠. 그래서 보통은 남자만 글자를 옛날에 고대시대는 배웠다고 합니다. 여자는 살림하고 애 키우는 걸로 좀 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건 편안할 안자가 돼요. 여자가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림이 잘 굴러간다는 뜻이고, 남자 아들을 집어넣으면 아들은 당연히 집에서 뭘 배워야 돼요? 글자. 그래서 좀 남전여비 뜻이 좀 나눠지죠? 네, 참고하시고, 천자문은요, 글씨가 1000개여서 천자문이 하늘이 내려준 글씨가 아니고요. 문자는 우리가 쓰는 글자들이죠. 문은 원래 생겨난 건데 그것을 좀 활용하면 자가 돼서 두 가지를 다 섞어야 우리가 쓰는 글자가 돼요. 본자에다가 활용자까지 해서 글자자. 긴장자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도 길고 수염도 안 깎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를 상징하기 때문에, 수염이 없다거나 머리가 짧으면 젊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내 나이에 맞게 계속해서 기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긴 노인이 지팡이를 짚습니다.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고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처럼 그렸다고 하는데요. 위에가 장발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 부분을 좀 강조된 한자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장, 나이가 많고 학교의 대장이죠. 장남, 나이가 많은 첫 번째 남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다 장자인데, 머리가 길었다는 것은 오래 살았네, 어른이네, 나보다 나이 많네, 이렇게 해서 쓰는 한자예요. 길다, 어른이다. 보통 어른은 좋다라는 이미지로 씁니다. 그래서 좋다, 내가 잘하는 점을 장점이다 해서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좋을 장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세 가지. 머리가 길다, 길었더니 어른이다, 어린은 좋은 점이 많더라 해서 좋을 장도 돼요. 온전할 전에 위에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들립자입니다. 사람인으로 쓰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동돼요.
사람인으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들립으로 쓰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노란색으로 쓴 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구수록자인데 점이 생략형으로 봅니다. 그러면 구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주로 가냐? 임금한테 뭔가 세금을 바치듯이 주로 갑니다. 임금한테 구수를 주러 갈 때 제일 높은 분한테 선물로 구수를 주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막 부서지고 흠집나고 막 이런 거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온전한 것, 정말 완전한 것, 깨끗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 그래서 온전할 전이고요. 전국 모두라는 뜻을 가져야 모두 갖다 준다 해서 온전할 전 모두전이군요. 모든 나라 전국, 전주, 네, 제가 사는 곳이 전주라서 좀 썼는데요. 온전하게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에도 좀 흠집이 나지 않는 잘 보존이 된 나라 전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큰 재해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피해가고 잘 유지가 되는 도시인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자인데요. 배울학자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깍지낄 국자인데 이거를 뭐 다 음을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손 모양이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아까 이슬리에서 썼지만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왼손이에요. 이 부분에 있는 한자는 오른손이에요. 그런데 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잘라버리면 한자가 이렇게만 남죠. 이렇게만 남죠?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손이고요. 가운데 있는 한자는 그럴 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덮을며 책상을 딱 깔고 아들이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손에다가 책 들고 공부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그림이 되겠죠. 학교, 학년,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순서가 좀 특이한데요. 잘 보시면 방향을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X자를 이런 방향으로 쓰고 여기를 닫아요. 그 다음에 아래를 하고 아들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울자는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가위표 쓰시고 그 다음 옆에 받고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배울학자까지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